안녕하십니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를 시작한 지 한 달 보름 정도 됐고요. 지나가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주문 받고 배송하면서 편리하게 알리익스프레스 상에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 말씀드리고,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렇게 판매를 해보니까 어떤지 소감,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로 알리익스프레스에 저희가 입점을 하게 된 동기는 저희 상품을 많이 팔기 위해서죠. 제가 우선 알리익스프레스를 많이 이용을 해서 물건을 많이 구매를 해봐서 우리 것도 올릴 수 있으면 올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올려보게 됐고요. 결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세한 제 판매에 관련된 그동안의 소감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현재 저희가 주문을 받아서 그걸 주문 받은 거를 어떻게 송장을 입력을 또 다시 또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송장 번호를 다시 입력을 할 때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용하는 약간의 팁이라고 할까요?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써보니까 이게 몇 단계를 줄여주는 일인 것 같아서 필요하시면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라 라는 차원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 알리익스프레스는 처음부터 만들 때 판매자로서 아이디를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도록이면은, 저는 여기 지금 구글 크롬을 사용하고 있는데 크롬 자체를 아예 그 판매자용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고, 이 상태에서 지금 알리익스프레스에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 로그인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럼 이제 로그인을 어떻게 하는지, 알리익스프레스를 띄우고 나면 맨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제휴 맺기, 예, 네 번째 칸에 셀러 로그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셀러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저희 셀러 로그인 아이디 기본적인 것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메일 인증 코드를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메일에 메일 제가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지메일로 메일이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인증 코드가 나왔네요. 다시 그 로그인 창으로 들어와서 자, 로그인이 됐고요. 지금 저희가 많이 팔던 제품이 지난 4월 말로 이제 품절이 돼가지고 이제 신규 주문은 없습니다. 초창기에 많이 팔던 제품이 장작서부터 해가지고 드롭 이런 것도 팔았거든요. 호응 괜찮았어요. 결과적으로는 괜찮았고, 저희 쪽에 새로운 상품들 올려놓고 이제 그거 판매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는 주문이 없지만 있는 걸로 가정해서 제가 진행을 해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나온 화면이 이게 대시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은 주문을 받아서 이 주문에 대해서 어떻게 배송을 할 거냐, 배송, 이 두 가지 관련이거든요. 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거를 좀 살짝 줄여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이걸 만들게 됐어요. 자, 모든 주문을 클릭하셔서 여기 보면 지금 주문이 들어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여기 오늘 신규 무결제 배송 대기 중, 여기에 보면 배송 대기 중에 있는 숫자가 주문 숫자예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주문 아이디가 각각 달려 있습니다. 모든 주문에는 이 주문 아이디와 나중에 택배 번호를 합해서 그 내용이 이제 여기 배송센터로 넘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 저희가 받을 때는 이 주문 아이디와 주문 아이디하고 합해진 다른 배송에 관련된 고객 정보들이 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연락처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거 배송 정보죠. 그거를 어떻게 다운을 받느냐,
보면은 여기에 주문 일괄 내보내기, 여기에서 주문이 일괄적으로 내보내기를 할 수 있고요. 전체 주문 상태에서 뭐 메인 오더, 서브 오더 있는데, 이런 거는 뭐냐면 한 고객님이 여러 개를 같은 상품을 주문하신 경우 메인 오더와 서브 오더 이렇게 갖고 나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그 필터를 정의해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기 1일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일은 없지만 1일 종료시간 10일 뭐 이렇게 갖고 확인해서 날짜 정하고 주문 내역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돌아와서 지금 바로 만들어졌어요. 5월 1일에서 5월 15일까지 딱 보시면 5월 1일에서 5월 15일까지 5월 10일까지 해가지고 만들어졌거든요. 이걸 다운로드 하시게 되면 바로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디렉토리에 가서 이런 식의 파일 포맷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주문 내역 0510 이런 식으로 네, 내용을 바꾸고요. 그럼 이렇게 저장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 내용을 보고 해야 될 일이, 지금 이 내용에는 파일은 지금 빈 파일이에요. 왜냐하면 주문 내역이 하나도 없는 거니까. 일단 한번 열어보면 이게 보면은 주문 아이디, 주문 상태, 소유자, 구매자 이름, 주문 시간, 결제 시간, 공급 가격, 총 제품, 뭐뭐뭐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수령인 이름, 주문 메모, 뭐 이거 쭉 써 있어요. 이게 전체 정보인데, 이 정보를 가지고 각자 각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배송 시스템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체국 같으면 우체국 택배 시스템이 있어요. 그 안에다가 저희 같은 경우는 파일로 등록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알리 포맷에 맞게끔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이 파일을 그냥 바로 등록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송장을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세팅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편리하죠. 다들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송장을 이런 걸 등록을 하면 바로 그 택배 시스템에서 송장 번호를 주게 되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주문 아이디에 대한 송장 번호가 뜰 거란 말이죠. 그거 두 가지를 저희가 활용을 해서 다음 파일을 만들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송장 번호 출력하고 물건 포장을 한쪽에서는 하고, 그런 번호가 나온 것을 어디에다가 넣느냐. 배송센터에 보면 출장 번호, 일괄 업로드 번호 이렇게 나온다. 여기 요 템플릿이 얘네를 제공하고 있어요. 아니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출장 번호를 넣는 템플릿이거든요. 이런 거 템플릿에다가 어디든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은 스마트 스토어에도 돼 있고 이런 식의 것들을 제공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처음이니까 다운받는 것처럼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보면은 이 다운받은 파일을 나는 이제 발송 내역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을 해 놓으면, 해서 열어보시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오더 아이디, 이게 이제 주문 번호예요. 처음에 여기 아까 받았던 거 파일에 보면 이게 보면 주문 아이디가 나오잖아요. 주문 아이디 뭐 오더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 주문 아이디가 만약에 내가 뭐 1부터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있다, 주문 아이디가. 그리고 여기 뭐 여러 가지 다 써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상태에서 뭐 이제 송장 번호가 뭐 저희 같은 경우 우체국 택배사에서 송장 번호가 발생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문 아이디별로 송장 번호를 입력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 오더 아이디가 이렇게 이제 뭐 쭉 이렇게 기록이 돼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 트래킹 넘버, 요게 이제 송장 번호입니다. 송장 번호를 여기다 입력을 해요. 우측 택배에서 나온 송장 번호를
카피해서 그대로다 붙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내가 뭐 이렇게 입력을 했다 치면, 그러면 이제 각각의 택배 번호하고 주문 아이디하고 송장 번호가 매칭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택배 이제 사 이름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 작업은 편하게 하려면 한번 만들어진 걸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전날에 만들어진 게 있잖아요. 발송 내역. 이거를 클릭하면 여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여기에 오더 아이디가 뭐 들어갔고, 여기 트래킹 넘버 카피해 놓고, 그 다음에 날짜만 저장을 할 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게 해서 날짜만 발송 내역 이걸로 다 해서 저장을 하면, 지금 있으니까 이렇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저장을 하면 그걸로 저장이 됐잖아요. 그럼 그 파일에 송장 번호도 들어있고, 여기 요 안에 것들도 채워져 있는데, 요 안에 거 채워 넣는 방법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시트 2에 가면 여기 이게 우체국이고, CJ, 한진, 뭐 롯데 다 있거든요. 요거 두 개를 컨트롤 C 하셔서 시트 1, 헷갈리네. 컨트롤 들어간 다음에 쭉 내려서 P. 이러면 이거 파일 완성된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하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내가 이게 알리익스프레스의 요 폼, 여기에서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지금 얘들이 들어있는 게 아까 작업한 게 요거잖아요. 이거를 그냥 뭐 더블 클릭하시면 얘가 이렇게 읽습니다. 쭉 읽었죠? 그리고 이제 기록을 보면 다 이럴 거예요. 왜냐면 가짜 자료잖아요. 이렇게 아무튼 이런 식의 방식으로 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은 단순화 시킬 수 있어요. 편리하게. 제가 편리한 거는 다른 게 아니고, 파일을 일단 파일을 각각 그날별로 나간 거를 저희가 따로 관리하니까 이게 언제 나갔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물론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아니더라도 여기 알리에서도 따로 관리를 해줍니다. 언제 나갔는지 배송이 뭐 이런 것들은 따로 관리를 해줘요. 하지만 저희가 또 백업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 파일을 계속 재활용해서 발송 파일이죠. 배송 내역에 관련된 파일은 계속 같은 이름의 파일, 먼저 만들어졌던 거를 이렇게 발송 내역 요거는 하나 가지고 계속 재활용해서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면 어, 사용이 편리해요. 저희는 그러니까 뭐 2개 이상 되면 그냥 이렇게 해갖고 송장 내역 입력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2개 이상 뭐 손으로 해도 되긴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파일로에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따로 확인할 수도 있어요. 굳이 알리익스프레스에 안 들어가서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이렇게 해서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업무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려고 했던 내용은 이렇게 해서 주문을 받고 주문 받은 거를 송장을 출력하면서 송장 번호를 이제 우리 플랫폼에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 플랫폼에 입력하는 과정까지 알리라는 플랫폼에 어떻게 해서 주문 내역을 받고 송장 번호를 입력하는지 그 과정을 어, 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저희 그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차후 계획은 셀러 아이디 만드는 방법서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 계획이에요. 여기 보면은 얘네들이 나름대로 잘 돼 있습니다. 언어 번역 내용은 조금 이상해요. 여기 보면 일괄 업로드 번호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은 번호, 송장 번호, 일괄 업로드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걸 알아서 해석을 해서 봐야 되는 그런 단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
뭐 있을 건 다 있어요. 여기 그 메시지 센터 들어가면 제가 뭐 메시지를 이걸 보고서는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부탁 같은 것도 이렇게 받을 수 있고요. 이게 뭐 내용은 제가 보면은 여기 있을 건 다 있어요. 알림 센터에 들어가 보면 거래 메시지죠. 이거는 구매자가 확인했다. 주문 취소됐다.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서비스 센터.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그 가이드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 입점하기 위한 가이드. 여기도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저도 이거 보고 유튜브 보고 그러면서 가입을 했어요. 하지만 또 이제 이거 보고 뭐 유튜브 보고 하는 것보다 이거 두 가지 같이 보면서 좀 더 저도 한 두 군데, 세 군데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해해보고 또 직접 해보고 이러면서 했거든요. 제가 빠른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제 나름대로 만들어서 놓고 그걸 보고 또 입점하기 쉽게끔 또는 이걸 사용하기 쉽게끔 하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요. 저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판매자 서비스에서 이렇게 항상 제가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올리면 이렇게 그 볼 수가 있어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알리에서는 그 입점하고 한 달 정도 이렇게 지나면은요, 담당 매니저를 하나씩 정해주더라고요. 그럼 그 담당 매니저가 한테 이메일 어드레스를 받거든요. 그러면 그분한테 여기 그 판매자 서비스 여기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거기다가 얘기하면 대부분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궁금한 거는 여기서 물어보면 아주 사소한 것도 어느 메뉴 어디 가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답변이 착착착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걸로 기억하고요. 지금은 이제 상품 등록하고 뭐하고 하는 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처음엔 할 때는 그것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다 일일이 물어보면 여기서 물어보면 다 답변 다 해주시고 그리고 가이드가 어디에 있다 이런 것도 알려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갖고 저희가 과연 정말 지난 한 달 보름 동안 얼마나 도움이 됐냐. 실제로 한 달 보름 전에 입점했지만 판매 기간은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 여기는 같은 상품으로 봤을 때 확실히 반응이 빠르다. 무슨 얘기냐면 올리면은 바로 반응이 와요. 그 반응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는 어떻게 보면 중간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고 직접 생산하는 제품이라서 모든 조그만 회사들이 다 똑같겠지만은 제품을 뭐 이름 네임밸류 갖고 선전하기는 어렵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격을 낮춰야지 되는데 그거밖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품질이 좋아서 저 회사 제품 좋아 이렇게 인지도가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같은 입장에 있는 회사들이라면 조그만 회사들이라면 알리익스프레스가 힘들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낮추면 낮춘 거에 대해서 바로 상위에 올라오더라고요. 저희 제품이. 물론 그 많이 판매한 기존 판매업자들 가격이 저희보다 높아도 같이 위에 있어요. 하지만 저희 제품도 그 제품이랑 같이 위에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네이버 스토어팜 같은 경우는 뭐 그것도 그렇고 이제 다른 업체 보세요. 트래픽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소위 말하는 트래픽 구매를 해야 상위에 올려주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거 보니까 저희 거 그 위에 안 올라가는 그 알고리즘이 보니까 제품 판매량이 예를 들어서 뭐 300개 이상 돼야 된다. 뭐 그래야 상위에 올려준다.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상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300개 이상 팔기 위해서 그 진입하기가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일단은 상위에 보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장점을 만들어 놓고 판매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뭐 지역의 로컬에 갖다 팔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에 지금 그 입점하고 나서 바로 몇백 개가 그냥 후딱 팔렸어요. 제가 그러고서 이거 원래 이게 정상인데 아니면 알리는 현재 상황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구나. 물론 알리도 바뀔 수 있습니다. 트래픽을 나중에 또 뭐 트래픽 구매 비용 내라 이럴 수도 있고
상위에 올려주면 수수료 더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현재 알리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어, 괜찮다. 우리 같이 소규모 또 직접 생산해서 직접 판매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아주 괜찮은 조건이다. 판매하는데 스킬을 여러 가지 기술을 익힐 필요가 없다. 정직하게 내 제품 괜찮고 가격 경쟁력 갖추면 많이 판매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현재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제가 셀러 아이디 만들어서 그 셀러로 등록하게 되는 과정 어떻게 하는지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상품 등록하는 과정 키워드 세팅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그런 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